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2000년대 중후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루니와 함께 투톱을 이뤄 이른바 버팔로 투톱을 만들었던 작은 짐승. 잉글랜드, 이탈리아 무대를 거치면서 향수병으로 시달렸지만 어딜 가서도 리그 탑을 찍어보았던 불세출의 골잡이. 작지만 오뚜기처럼 넘어지지 않는 밸런스 때문에 들소라는 이름이 가장 어울렸던 마르케 사나이 카를로스 테베즈입니다. 메시를 비롯해서 아구에로, 오타멘디 등 뛰어난 축구 선수들을 배출한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카를로스 테베즈 역시 이 축구의 도시에서 1984년 2월 5일 태어납니다.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큰 도시 안에 수도와 전기 공급도 잘 안되고 살인, 마약 사건들이 빈번한 푸에리타 아파체란 빈민가 출신이었던 테베즈의 유년기는 어두웠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쯤 되었을 무렵 끓는 물에 급한 화상을 당해 목과 가슴팍에 3도 화상이란 큰 상처를 입은 것이었죠. 집안이 가난해 최소한의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 테베즈의 상황. 게다가 동네 친구들과 싸움으로 치아가 부러지고 삐뚤어진 것도 어린 시절 그의 동네 뒷골목에서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삶으로 인해서 계란 하나로 한 끼를 때워야 했고, 맨발의 테베즈는 뒷골목의 유리 파편을 피해서 드리블을 하며 조금씩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화상 흉터 때문에 놀림을 받기도 했던 테베즈의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있었고, 이 미소를 지울 수가 있었던 이유가 바로 축구였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존경과 겸손, 희생이란 가치를 배운 테베즈는 돌멩이로 축구를 하기도 하며 동네에선 골목대장으로 누빕니다. 분명 가난으로 어두웠지만 축구할 때만큼은 테베즈의 유년기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일원으로 어머니의 결혼 전 이름이던 마르티네즈를 이름으로 썼던 테베즈는 부모님이 다시 재결합을 하면서 아버지 테베즈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의 재능이 발견된 것은 1992년 올보이스의 스카우터 프로파토의 눈에 띄면서부터였죠. 대회가 아닌 동네에서 볼을 쳐다 다른 아이들과 너무나 다른 센스를 발견한 것입니다. 올보이스에 입단을 하고 난 후 테베즈의 성장 속도는 매우 놀라웠고, 동나이대 아이들을 빠르게 추월해 아르헨티나 여러 클럽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적극적인 구애를 펼친 것은 1995년 에스테반 캄비아소를 발굴해낸 아르헨티나노스였지만 테베즈는 이를 거절했고 1996년 보카 주니어스의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그가 프로 데뷔까지 걸린 시간은 이로부터 5년 뒤인 2001년. 비앙키 감독 취임 3년 차였던 이에 보카의 전방을 책임지던 선수는 팔레르모와 바로스 셀로토였습니다. 전 시즌 우승팀이던 보카는 2001-2002 시즌 초반 극심한 부진에 빠졌고 리그 10라운드까지 테베즈가 만 17세의 나이로 조커로 투입이 됩니다. 등번호는 18번이었죠. 이후 몇 경기에도 투입이 되었으나 보카의 성적이 수직 상승을 하면서 점차 테베즈는 벤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이유는 셀로토, 마르셀로, 델가도 투톱의 활약이 강했고 플레이메이커 리켈메의 활약이 컸습니다. 2002-2003 시즌 리켈메가 바르셀로나로 떠나고 감독이 비앙키에서 오스카 타바레스로 바뀌면서 테베즈는 주전으로 기용되기 시작했고 셀로토를 밀어내기에 이릅니다. 델가도 역시 기복으로 리그 후반기에 부진했지만 테베즈는 시즌 내내 꾸준한 모습으로 11골을 넣었고 비앙키 감독이 돌아온 후에도 리그 전반기에만 11경기에서 8골을 때려박습니다. 이때 테베즈는 아직 20살도 되지 않은 어린 선수였다는 것이죠. 당시 테베즈는 10번과 11번 그리고 19번 등 다양한 번호를 달면서 2003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에 출전했고 8경기에서 5골을 뽑아냅니다. 특히 결승에서 10대 천재 호비뉴와 디에고를 앞세운 산토스의 전혀 기죽지 않은 모습으로 산토스를 격파하는데 일조하면서 우승을 이룹니다. 여기에 도요타컵까지 AC 밀란을 꺾고 우승하는 데 기여해 보카는 세계 최고의 클럽이란 타이틀을 딸 수 있게 되었고 테베즈는 2003년 생애 처음으로 남미 올해의 선수에 선정이 됩니다. 전년도 올해의 선수였던 파라과이의 호세 카르도조와 표차를 2배 가까이 벌린 압도적인 수상이었죠. 파라과이 축구 팬들의 한숨을 내쉬게 만든 일은 다음 해에도 이어집니다. 바로 테베즈가 아르헨티나 대표로 나와서 올림픽 결승에서 파라과이를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이전 1996 올림픽 준우승, 2002 한일 월드컵 조별 탈락, 2004 코파 아메리카 준우승의 아쉬움을 싹 씻어낸 우승이었죠. 테베즈는 8강 이후 3경기 연속골을 비롯해서 팀 전체의 절반인 8골을 터뜨려 주역임을 증명합니다. 당시 주전 선수였던 사비올라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대회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테베즈가 우뚝 선 것입니다. 남미 올해의 선수이자 올림픽 챔피언인 테베즈가 아르헨티나 성인 대표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시간 문제.
2004년 국대에 데뷔했고 성인 대표팀 주의봉을 잡은 비엘사 감독은 테베즈를 크레스포, 사비올라와 함께 삼각편대를 구성하게 만들었습니다. 173cm의 작지만 탄탄한 몸, 현란한 개인기와 질풍같은 드리블은 영락없이 뉴 마라도나라는 찬사를 받기에 충분했고 아테네 올림픽 이후 샛별로 떠오릅니다. 2004 코파 수다메리카나 결승전에서 또 결승골을 넣으면서 팀을 우승시킨 테베즈는 2년 연속 남미 올해 선수상을 받았고 이제 브라질의 코린치안스로 떠나게 되면서 아쉬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당시 코린치안스는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이적료 200억을 지불하며 테베즈를 데려왔고 이때 훗날 그의 영혼의 단짝이 되는 마스체라노 역시 160억에 코린치안스로 합류합니다. 테베즈는 29경기에서 20골을 집어넣는 활약을 하면서 팀의 6년 만에 리그 우승에 힘을 보탰고 남미 올해의 선수 3연패를 달성해냅니다. 3연패와 3번 남미 올해의 선수에 등극을 한 것은 1986년 상이 제정된 후 처음 있는 일. 곧장 유럽발 러브콜이 날아들었습니다. 가장 노린 팀은 당시 무리뉴 감독이 있던 첼시였죠. 370억을 장전할 만큼 테베즈를 포스트 마라도나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전 마라도나 타이틀이 붙던 사비올라보다 전술 이해도가 한층 더 높고 중앙뿐만 아니라 측면까지 소화 가능한 점은 여러 감독들의 군침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경험도 없고 나이도 아직 어리지만 낮은 무게중심을 바탕으로 한 볼 소유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는 이전 크레스포나 바티스투타와는 결이 다른 매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6 독일 월드컵은 분명 자신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8강 독일전에서 완벽히 봉쇄당하는 모습에 조금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2006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그는 고향 아르헨티나로 휴가를 떠났고 라이벌 팔메이라스 전까지 돌아오지 않자 소속팀과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팀 복귀 후 테베즈가 골을 터뜨린 뒤 서포터에게 조용히 해 시응을 하자 분노한 서포터는 테베즈의 차까지 박살을 냅니다. 게다가 새로운 감독이 아르헨티나 선수를 극도로 꺼려하는 골키퍼 출신 레아오 감독이 오면서 테베즈의 유럽행 가능성은 높아만 갑니다. 22살의 테베즈를 노린 팀은 첼시, 맨유, 아스날 3개 팀이었지만 이적 시장 마지막 날이었던 2006년 8월 31일 테베즈를 영입한 팀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였습니다. 더불어서 동갑내기 마스체라노까지 2명을 모두 데려온 것이었죠. 2004년 코린치안스를 인수한 MSI 회사는 영국 투자회사였고 웨스트햄 이적에 제3자로 깊숙이 관여합니다. 즉 웨스트햄이 산 게 아니라 영국 회사 MSI가 테베즈를 구입한 셈. 시작은 좋지 않았습니다. 테베즈는 6경기 동안 날개로 등장하며 한 골도 넣지 못한 것입니다. 웨스트햄은 이런 불법 이적이 들통이 나고 리그 16위에 그쳐 테베즈 효과를 보지 못해 실패로 끝나는가 했지만 정작 테베즈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자신감을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긴 시간이 필요한 게 단점이었죠. 영어를 하지 못한 테베즈는 화장실조차 제대로 못 갔고 마스체라노가 가는 곳엔 언제든지 따라다녀야 했을 정도. 29라운드가 돼서야 첫 골을 신고했는데 이전까지 테베즈가 출장한 17경기 중 승리한 경기는 단 1승에 불과했고 욕은 욕대로 다 먹었습니다. 당연히 웨스트햄은 강등 1순위. 그러나 테베즈가 남은 경기 활약한 10경기에서 7골 4도움이란 미친 활약으로 웨스트햄을 프리미어리그에 잔류시킵니다. 특히 마지막 라운드 맨유와의 경기에선 최소한 비겨야 하는데 테베즈가 천금 같은 결승골을 넣은 것입니다. 테베즈의 불법 이적으로 웨스트햄이 100억의 벌금을 내는 등 한동안 떠들썩거리긴 했지만 웨스트햄 팬 입장에선 그는 팀을 살린 작은 영웅이었습니다. 어쨌든 타이반 자이반으로 웨스트햄을 떠나야 했던 테베즈의 다음 행선지는 맨유였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도 처음엔 썩 좋지 못했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기대는 컸고 때마침 루니의 부상이 있었기에 잇따라 선발로 나왔지만 루이사 하나 안데르손보다 눈에 띄지 못했습니다. 적은 길을 마친 테베즈는 7라운드 첼시전 골을 시작으로 골 사냥에 나섭니다. 루니 테베즈 투톱 조합의 위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첫 시즌 34경기에 14골 6도움으로 활약했고 생애 첫 챔스 결승전 선발로 나와서 120분 풀타임으로 챔스 우승까지 만끽을 했죠. 2008-2009 시즌 새 멤버 베르바토프로 인해서 테베즈의 자리는 위협받았고 교체 출전이 많아지게 됩니다. 베르바토프는 테베즈보다 오히려 루니와 더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테베즈의 득점은 반토막 이상으로 내려가 5골에 그칩니다. 퍼거슨 감독은 금전적인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타 팀으로 이적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년 임대 형식으로 데려온 선수였기 때문에 맨유가 완전 이적으로 데려오려면 웨스트햄이 아니라 제3자인 MSI에게 600억이 넘는 거금을
투입해야 했던 상황. 물론 맨유 팬들은 테베즈라는 걸출한 공격수를 내보내는 것이 너무나 아쉬웠지만 말입니다. 테베즈 본인은 이때 어땠을까요? 시즌 중반 베르바토프와의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열망이 강했던 테베즈는 칼링컵에서 블랙번을 상대로 4골을 쏟아부었지만 퍼거슨 감독의 신임을 얻기 힘들었고 맨유에 남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루니, 테베즈, 짐승 투톱은 너무나 빨리 해체가 되었고 테베즈는 지역 라이벌 맨시티로 2009년 여름 동지를 틀게 됩니다. 이 라이벌 팀으로 541억에 자리를 옮기며 얄궂은 운명을 맞이한 테베즈는 호비뉴 아데바요르, 산타크루즈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았고 리그 35경기에 나서 23골을 장렬시킵니다. 득점 왕엔 오르지 못했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팀 내 최고의 에이스였죠. 마크 휴즈 감독이 7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고 잘린 뒤 새롭게 온 만치니 감독 아래 테베즈는 날개를 답니다. 맨시티는 이에 빅4에는 들지 못했지만 이제 빅4를 무너뜨리기 위한 초석을 다졌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2010-2011 시즌 리그 20골로 베르바토프와 함께 공동 득점왕에 올랐고 맨시티는 이에 리그 3위에 오릅니다. 거기에 FA컵 우승까지 달성해 최고의 한 해를 보낸 테베즈. 특히 맨시티가 이에 경기를 풀어줄 다비드 실바와 중원을 지배해줄 야야 투레까지 데려왔다는 점은 이제 우승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심어주게 됩니다. 리그는 리그 최고였지만 아쉬운 것은 팀 내 최고 주급과 대우에 비해서 약한 멘탈이었습니다. 매 시즌 말미 팀을 떠난다는 발언과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은퇴하고 싶다 등 주장 완장까지 맡겼지만 팬들의 불만은 팀 내 사기를 떨구는 테베즈에게 곱지 않는 시선을 보냅니다. 맨시티에 테베즈만한 크랙형 스트라이커가 없는 게 문제였는데 2011년 여름 아구에로가 합류하면서 맨시티 판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테베즈는 만치니 감독과 갈등을 빚었고 팀을 무단으로 이탈해 아르헨티나에서 휴양을 즐기는 등 그의 기행은 계속되었습니다. 해를 넘겨 2월에서야 복귀했으니 팀 내에서는 버리는가 싶었지만 때마침 맨시티가 맨유와 치열한 우승 경쟁을 하던 상황이었던지라 결국 테베즈 카드를 시즌 말에 꺼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맨시티는 리그 왕좌에 올랐고 원래 팀을 떠나기로 했던 만치니가 잔류하면서 테베즈도 함께하기로 합니다. 2012-2013 시즌 전 시즌 8펄 앓았던 아구에로가 침체에 빠지고 테베즈 또한 처진 스트라이커로 득점보다 도움에 치중하면서 전반적으로 맨시티는 득점력 빈곤에 시달립니다. 테베즈와 맨시티 간의 불화는 끊이지 않았고 2012 시즌 우승 퍼레이드 당시 퍼거슨 감독에게 고이 잠드소서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어서 영국 팬들에게 유니폼이 갈기갈기 찢기는 등 엄청난 공격을 받던 상황. 시즌 종료 후 테베즈 본인 역시 영국 무대를 떠나기로 해 결국 이적 시장에 나오게 됩니다. 당시 유벤투스는 애초에 테베즈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베티치나 이고인을 원했죠. 그러나 상황은 여의치 않았고 비교적 싸면서 실력을 갖춘 테베즈로 선회합니다. 이적료는 213억. 2012년부터 2년 연속 세리에 A 정상에 올랐던 유벤투스는 테베즈 효과를 제대로 맛보았고 요렌테와 함께 리그 25골을 합작해내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합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두 시즌 연속 20골 고지를 밟아 승승장구했던 테베즈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향수를 지울 수가 없었고 2015년 6월 27일 결국 보카 주니어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직 축구선수로 팔팔한 30살이었음에도 말입니다. 11년 만에 아르헨티나 리그로 복귀한 테베즈는 팀의 우승을 이끌었고 이런 활약을 눈여겨본 중국의 신흥부자 클럽 상하이 선화가 344억의 이적료를 제시했지만 보카는 단칼에 거절. 포기하지 않은 상하이 선화는 8,400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당시 1,066억의 이적료로 결국 보카의 승낙을 얻어냈고 연봉 480억을 테베즈에게 안겨주며 돈으로 향수병을 잠재워버립니다. 4초만 숨쉬어도 대한민국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유럽 생활까지 청산한 테베즈였지만 돈 앞에는 장사가 없었죠. 2017 시즌을 앞두고 입단했지만 리그 16경기에서 4골이란 초라한 성적만 남긴 채 비판 속에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7개월간의 휴가라고 말하며 다시 신정팀 보카로 돌아온 테베즈. 그러나 이제 34살이 된 테베즈의 노쇠화는 실망감을 남겼고 사라테의 영입으로 인해 그의 입지는 점점 좁아집니다. 2020년 1월 앙헬 루소 감독이 오면서 다시 입지를 넓힌 테베즈는 리그 막판 6경기에서 6골 2도움을 기록하며 극적인 리그 우승을 이끌어냅니다. 화려한 유럽 생활을 뒤로하고 보카에서 선수 홍원기를 보내고 있는 테베즈는 전성기 시절 엄청난 활동량으로 상대 수비를 괴롭히던 공격수였습니다. 즉 공격도 날카로웠지만 볼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박 수비도 능했다는 말이죠. 맨유나 유벤투스나 심지어 아르헨티나 국대까지 잡음이 많았던 테베즈였지만 호날두, 루니, 테베즈로 이루어진 역습 공격 라인은 그때 그 시절 맨유 팬들이 맨유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재능만큼은 마라도나였기 때문에 멘탈만 챙겼더라면 지금도 빅리그에서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실력으로 모든 논란을 잠재운 선수로 누구보다 자기 관리에 철저했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